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동영상 듣는 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원래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30페이지 보면 30페이지, 30페이지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의사 표시를 정리할 거거든요. 요걸 좀 정리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의사표시는 원래 작년에 4문제가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아마 2문제 정도로 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정어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착오 정도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가자고요. 요걸 빼먹었으니까 시간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는 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디로 오냐면 그 테마 6번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페이지는 30페이지 오시면 돼요. 30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페이지 수는 3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30페이지. 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나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작년 35회 때는 문제가 배정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번 주에 한 것 중에서 그 103조 기억나요? 103조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부분은 해년마다 시험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래 꼭 그 페이지 수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26페이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26페이지에 박스형 문제 보이신가요? 걔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셔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좀 하셔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복습 문제도 아마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부러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거기 104페이지 한번 104조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불공정 법률행위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게요. 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정한 법률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계약이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럼 계약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공정한 계약이다 그러면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당연히 유효죠. 공정한 계약이니까. 근데 앞에가 뭐가 붙었냐면 불자가 붙어요. 아니 불자가.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그럼 언제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느냐? 그 요건을 좀 조심하세요.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게 폭리를 취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죠. 그 폭리가 바로 요거예요. 폭리행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시세가 뭐 한 2천만 원 아니 1억짜리 갈까요? 1억짜리인데 갑과 을 간의 계약에서 이걸 1억짜리 2천만 원에 매매가 성립이 됐어요. 매매가. 그럼 원래는 시세는 1억짜리인데 계약 자체가 2천에 됐다라고 하면 보통 급부와 반대급부라 하거든요. 갑의 시각에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요 1억이 급부가 되고 2천만 원이 반대급부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시각에서 보면 2천만 원이 뭐가 돼요? 급부가 되는 거고 주는 거. 그다음에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되겠죠.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급부는 이 집이 1억이잖아요. 시세가 1억짜리인데 반대급부는 얼마를 준 거예요? 반대급부다라고 하는 거. 반대급부는 2천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현저한 불균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요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갑의 입장에선 2천에 팔든
천만 원에 팔든 아니면 공짜로 주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1억짜리 집을 2천에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억짜리 집을 2천에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이면 갑의 입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갑의 입장에서는 왜 1억짜리를 2천에 팔았을까? 이게 첫 번째는 뭐가 돼요? 공박이 있었던 거야. 공박. 근데 이 공박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궁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궁핍. 그래서 정신적으로 쪼들리거나 또는 재산적으로 이렇게 쪼들리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있어서 1억짜리를 2천에 팔지 않았을까? 궁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경솔이라고 그래요. 경솔은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경험이라 그래요. 이때 무경험은 어떤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래 일반 생활 체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일반이 되는데 이 무경험은 특정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영역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소송을 자주 한다든지 또는 등기 같은 걸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냥 법무사가 대신 해주거나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가 대신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보통 나 소송해요 밥 먹듯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상 거래 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버스비가 얼마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가는지, 뭐 그런 정도가 거래 일반인데 이 중에 요건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폭리자라고 하는 게 있죠. 폭리자는 누가 돼요? 을이겠죠. 1억짜리 집을 2천에 매입을 했으니까. 그럼 이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공박해요, 경솔해요, 무경험이요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용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 이 이용이다 이걸 우리가 폭리 의사라 그래요. 폭리를 취한다 이런 의사거든요. 그러면 불공정이 되려면 요 세 가지 요건이에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추측이라고 하는데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되는 건 아니고 급부 반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알고 이용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1억짜리 집을 2천에 팔았다면 누가 이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고 싶을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이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걸 입증하는 거야. 이 세 개 모두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 알고 이용 요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급부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쪽에 지금 급부, 반대급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기부행위라는 거 있죠. 뭔가 주기만 하는 거. 기부가 있다면 반대급부는 없는 거잖아요. 기부행위. 그 다음에 증여라고 할까? 증여. 그다음 또 하나가 무상행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기부행위, 증여, 무상행위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럼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불공정 법률 행위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경매라는 게 있잖아요. 경매. 그럼 경매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아요.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있죠. 그런데 이 폭리자, 낙찰을 받는 사람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있음을 알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이용이라는 폭리 의사는 없어요. 그냥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10억짜리가 1억으로 감가가 상각되니까 내가 이걸 낙찰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폭리 의사가 없어서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부행위라든지 증여 무상행위, 그다음에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요 4개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는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는 폭리자가 알고 이용, 요 3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요건을 외워놔야 나중에 맞힐 수가 있거든요. 요것들을 제일 기본입니다. 요건을.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를 해놓고 가보게요. 30페이지 한번 오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불공정 법률행위란 되어 있죠.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이걸 폭리행위라 그래야 폭리행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때 급부, 반대급부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급부, 급여하는 게 1억인 거고, 반대급부는 2천이지만 을의 입장에서 급부는 2천이고 반대급부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급부와 반대급부는. 자, 그러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 자, 요건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따질 때 2가지 논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법률행위 시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 판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가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격이. 근데 시골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태어난 곳이요, 집이. 그럼 내 주관적으로 본다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장소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시골에 그 상속받은 땅 같은 거, 집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럼 언젠가 시골 돌아갈 거라는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안 팔고 폐가임에도 불구하고, 폐가가 아니더라도 뭐 1년에 한두 번 간다 하더라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시골에. 그렇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 집은 다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빨리 팔수록 좋아요. 빨리 팔수록 이익이에요. 정말 충고 아닌 충고지만 시골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냥 빨리 파세요. 그 시골에 내려가 살 수도 없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근데 그게 주관적으로 따진다면 가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시장 가치는 2천만 원이야. 그럼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급부와 반대급부를 따지는 것이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계약 시가 기준인 것이지 법률행위 시가 기준이지. 예를 들면 뭐 1년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10억입니다. 내가 1년 전에 계약을 할 때만 해도 5억밖에 안 갔는데 1년 사이에 5억이 오른 거예요. 그럼 그 당시 1년 전에 시장 가치는 5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1년 사이에 10억이 올라간 거죠. 그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따질 때
기준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준점은 계약시,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객관적 이하고 해야 되는데 옆에다가 주관적 가치 판단 그러면 X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시 주관적 가치 판단 그럼 X, 객관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불균형성을 따집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급부와 반대급부 그랬으니까 기부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무상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증여라고 하는 거 있죠. 증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같은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피해자는 공박해야 되거든요. 공박은 정신적인 공핍, 공박도 되고 경제적인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경제적으로 공핍하지 않아요? 난 돈 벌어도 경제적으로 항상 공핍하더라고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저는 별로 공핍하지는 않아요. 정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는 공핍하지 않죠? 근데 시험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공핍해지죠.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 되면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쪼들려요. 원서를 내고 보면 글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정신적 공박이든 재산적 공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인데 이 무경험은 기억해 놓으세요. 거래 일반인데 여기다가 특정 영역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공박, 경솔, 무경험은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일부만 동그라미 하나만 갖춰도 되는 거지 모두 갖춰야 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의 대리인데 요건 빨간색 별 표시예요. 왜 그러냐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시험에 나올 때에 답이 가장 많이 된 게 이 대리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이 을하고 계약을 맺을 거거든요. 그럼 보통 공박, 경솔, 무경험은 요 갑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시골에 누구였어요? 병이라는 사람. 이장님이 그나마 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내 집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대리권을 준 거죠. 근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분도 2천만 원에 계약을 했네. 이게 1억짜리인데 그럼 대리를 세우나 마나 그런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있고 대리인도 있는데 이때 아까 공박, 그 다음에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을 누구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공핍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공핍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경솔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경솔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무경험인데 이 사람 유경험이에요. 모른다고. 둘 중에 누구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판단해요? 공박은 요 갑, 그죠? 갑.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병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자, 경솔하다, 무경험이다 그러면 행위와 관련돼 있지 않아요? 행위? 행위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고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경무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실제는 경무대가 제일 좋다고 하죠. 풍수학적으로는요. 경무대,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용산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요게. 그래서 경무대가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직무를 보던 데입니다.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 가서 아마 그 하야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경무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을 체크해 가지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불공정에서 답이 가장 많이 된 답일 거예요. 아마 이 경무대가.
그 다음에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이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만 되는 거지. 알고 있으면 된다, 알고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이용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용이. 그러면 자, 우리 요건을 다시 정리해 봐요.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는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폭리자는 뭐예요? 알고 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그럼 이걸 누가 입증하냐가 문제되잖아요. 소송이 제기되면. 그랬더니 누가 입증해요? 예, 무효를 주장한 측, 무효 주장자가 누구예요? 피해자거든요. 피해자. 그래야 무효가 되면 돈을 돌려받아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데 간혹 하다가 요게 나와요. 급부하고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요 추정되냐 요게 추정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추정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1억짜리 집을 2천에 샀다는 것은 2천에 팔았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공박하지 않았을까? 경솔 무경험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요 피해자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공박했어요, 경솔했어요, 무경험이었어요라는 걸 입증해야 되지 추정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건요. 그래서 추정된다 그럼 틀려요. 요것도 빨간색이에요. 요것도 불공정은요. 틀리면 안 됩니다. 불공정을 틀리면 다른 데서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쉬운 문제라고. 이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적용범위인데 이미 외워버렸죠. 여기 무상행위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경매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버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가끔 앉아 계신 분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박스 같은 거 놓고 1,000원짜리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돈을 1,000원짜리 주머니에 좀 있으면 그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나중에 다 복 받아요. 다 죽으면 이게. 그러면 무상행위, 증여, 기부는 적용되지 않는데 기부행위란 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하고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주기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부행위라고. 그럼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부, 그냥 무상행위, 증여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적용될 수가 없지.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경매는 아까 뭐야? 폭리 의사가 없어요. 폭리를 취한다. 요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가 여러분들이 되잖아요. 중개사가 됐다는 전제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민사집행법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민사집행법이 경매와 관련된 사례들이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법원서 나오는 법원 직원들한테 주는 업무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그거 하나 정도 얻어도 괜찮아요. 업무 편람 같은 경우는 페이지수가 이 정도 두께인데 얼마나 될까? 이 정도면요 한 3,000페이지? 그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업무 편람은 자기 직원들끼리 쓰는 업무 편람이라고 해서 내부 규칙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하나 얻어놓으면 경매 같은 거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이 경매입니다. 민사집행법이. 그래서 중개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맨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경매 그런 거 말고요. 알겠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요 네 개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단독행위는 그냥 적용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자, 효과 한번 가볼게요. 불공정이 되면 무효가 되니까 이행 전이면 굳이 뭐 이행할 필요 없겠죠. 무효니까. 근데 이미 이행이 됐네. 그럼 이행이 됐으면 부당이득은 요 캐스터 마크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이제. 요걸 한번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어디 3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거기다 써놔도 됩니다. 거기다가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학원 오기 정말 지겹죠. 그렇죠. 여기 오면 아니 얼굴들이 다 그래 지금. 도살장에 끌려와 있는 눈빛들이거든요. 아이씨, 이날 집에 가서 그냥 쉴 걸 그런 눈빛 같은데 이게 웬만하면 내년까지 끌지 말고요. 올해 붙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한번 선택을 하면 선택의 문제를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거고 거기에 결과를 만들어내면 돼요. 학원 오는 것도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재밌나요? 그게 웃고 시덕거리다가 끝나는 거지만 행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원 오면 뭔가 하나 배우지 않을까? 그런 행복감을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 괜찮잖아요. 이게 알아서 하세요. 자, 이 학원들은 전혀 무감각해요. 이게 자, 여기 오면 이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혹시 저번에 강행법규 해볼까요? 이무법규 말고 강행법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무효거든요. 무효. 예, 무효이지만 쌍방 모두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쌍방이 양쪽 모두 다.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강행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무효니까 돌려받는다고. 새로운 지식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도. 두 번째는 103조 가볼까요? 103조 위반하면 반사의 질서니까 이건 유효 무효? 무효가 돼요. 그럼 요건 쌍방 모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무효 청구가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104조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이 됐어요. 효과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무효거든요. 무효. 자, 그런데 문제를 보자고. 지금 여기 쌍방의 반환 청구, 여기는 쌍방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근데 104조는 피해자가 있고요. 그다음 또 누가 있냐면 폭리자가 있어요. 폭리자가. 그럼 피해자는 당한 거죠. 이 피해자는 불법의 원인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건데 폭리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다고. 요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르다고 지금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게 같이 무효이더라도 같은 무효이더라도 반환 범위가 다르다고 얘들은요. 그럼 또 하나만 있을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나름 있어요. 나름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요. 얘들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이 친구들은 선이 3자에게도 얘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인데 강행법규 위반됐습니다. 103조 위반됐습니다. 104조 위반돼서 무권리자입니다. 을이. 근데 이 친구가 뭔가 팔았네요. 매매로 이렇게. 근데 이게 무권리자라는 걸 모르고 샀어요. 선이자. 보인가요? 그럼 얘는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앞사람이 무효면 싹 다 무효입니다. 싹 다 무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친구든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싹 다 무효이기 때문에 선악을 따지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두 번째는 얘들은 무효행위 아직 안 배웠어요. 무효행위 추인이란 제도가 있거든요. 무효인 행위를 추후에 인정한다. 추후에 인정한다라고 해서 조문상은 139조에 있는데 이 무효행위 추인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친구들은 아직 다음 주에 배울는가? 다음 주, 다음 주 배우겠네.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표현 대리가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네 번째 무효행위 전환이란 제도가 있어요. 전환. 요게 조문상으로는 138조에 있는데 이 무효행위 전환은 103조 같은 건 안 되는데 104조는 전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네 번째가 의외로 잘 나오고요. 이 표현 대리는 나중에 대리 파트에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125조, 126, 129조에서. 그래서 얘들은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아래쪽에다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가 윤곽이 좀 잡혀요. 지금은 모르는데 한 두 바퀴 돌아가고 세 바퀴 돌아가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것들이 나중에 한 세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걸 괜히 써놨네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은 모르니까 나름. 자, 여기 보니까 효과 피해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해자는 104조.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자,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다고요. 왜? 폭리자는 불법의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는 자, 여기 나왔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무효행위 추인보인가요? 무효행위 추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 없다. 없다를 꼭 체크해 놓으세요. 근데 무효행위 전환보인가요?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3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3번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효행위 전환 밑에다가 혹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여기다가 매매대금 과다라고 좀 써놔 볼래요? 매매대금 과다 이런 글자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써놓기만 하고 가세요.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럼 매매대금 과다로 인하여 그 무효인 행위를 유효행위로 전환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부재소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1억짜리를 갖다가 2천에 매매가 됐다면 피해자 갑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폭리자 을이 유리한가요? 을이 유리하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 폭리자는 계약서 하단부에다가 이 매매건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이걸 부재소합이라 그래. 이 재소가 뭐냐면 재소는 소송이에요. 소송을 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부재소 합의를 한다고 누가 하겠어요? 폭리자가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4조 위반 사건의 부재소 합의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건 결국 뭐예요? 소송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해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중개사가 되면 그 매매 계약서 같은 거나 임대차 계약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쓰면 돈 못 버는데 뭐. 그죠? 써야 된다고. 근데 매매 건수에 대해서 계약서 쓸 때 하단부에다가 이 매매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이런 특약사항을 써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부재소 합의라 그래. 그럼 부재소 합의하면 이 계약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를 못해요. 그건 유효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근데 이 불공정 있죠. 불공정으로 인한 부재소 합의는 무효라고. 부재소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부재소 합의는 엄청 남발해요. 똑똑한 사람들 다 써요. 부재소 합의. 거의 대부분 쓴다고. 근데 이 불공정으로 인한 부재소 합의는 무효다 이런 의미예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옆으로 가볼게요. 기출지문 OX 문제. 지금 이 불공정 법률 행위를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풀어가지고 틀리면요, 그 삽들고 야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이걸 기억해서 틀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재수합은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 영역을. 자, 먼저 가볼게요.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공박은 뭣도 된다. 정신적 공박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포함된다. 자, 무경험 동그라면 거래 일반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특정 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장에 가면 특정 영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틀린 지문이 되고. 자, 대리가 나왔네요. 대리가 나오면 공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경무대 그래요. 이건 전부 다 기출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4번에 불공정 법률 행위는 피해자가 공박 상태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만으로 성립될 수는 없고요. 이를 뭐 한다는 거야? 알면서 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용이. 이게 폭리 의사거든요. 폭리 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거지. 알고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5번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옆에다 뭘 써놔야 돼요? 옆에다가 써놔야죠. 뭘 써놔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지. 이걸 추정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이거 체크해 놓고요. 6번의 피해자의 공박, 무경험,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 여기 위에다가 주관적 가치 판단 그러면 X 객관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7번 불공정 법률에 있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폭리를 취득하는 걸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법률 행위 당시가 계약시예요. 계약시. 자, 역시 급부 반대급부의 공박, 경솔, 무경험 객관적 판단. 자, 무경험은 언제라고요? 결의 일반 특정 영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불공정 11번의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갖춰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그래서 그 세 개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공정 12번 불공정 법률의 요건은 누가 입증해요?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자, 시험장에 갔더니 무효를 주장한 자가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나와 있을 수 있죠. 피해자도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피해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피해자. 자, 그 다음에 13번에요.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거야.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라고. 그럼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공박, 경솔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에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안 된다. 자, 여기 15번 판례 조심하세요. 매매대금 과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냥 무효행위 전환 동그라미 쳐요. 전환은 돼야 안 돼요? 전환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전환은 가능합니다.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되는데 아직 우리 이 부분은 무효 파트 넘어가서 봐야 돼요.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6-1번 가볼까요? 뒷장 문제. 문제 봅니다. 자,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자, 무경은 물었죠. 그럼 무경을 물어보면 특정 영역이냐, 거래 일반이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 일반, 요게 맞는 거죠. 그러면 끝털이에 특정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닌데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2번은 어디가 중요한가요? 어디가? 공박, 경솔, 무경어 하나, 하나 동그라미 하나 키워드를 찾아보려고 해. 이제 이해가 되면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세요. 자, 3번 그냥 나오네.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부재소합이네. 자, 부재소합이는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무효라고 됩니다. 부재소합이 무효. 자, 5번 불공정 법률 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맞죠? 오케이.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6-2번 풀어볼래요? 그냥 공박은 누구도 된다. 공박은 심리적 원인도 된다. 자, 불공정 법률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적용되지 않는다. 부담 없는 증여인데 뒤집어 볼까요? 부담 있는 증여는요? 그건 적용돼야 되지. 부담이 있대잖아. 내가 1억짜리 집 물려주면서 우리 애가 5명인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좀 보살펴 줘.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집 1억짜리 하나 받고 애들 대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5명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불공정 법률이 무효행위 전환된다 안 된다?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대리인, 경무대. 자, 그 다음에 5번에 경매는 적용돼야 안 돼? 경매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불공정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자, 그 테마 7번에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보이죠? 비진위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테마 8번에 통정허위 표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36페이지. 걔는 별 5개예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테마 9번에 차고 보인가요? 차고도 별 5개가 되죠. 차고도.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의사표시 한번 가볼게요. 의사표시 오세요. 자, 의사표시. 우리가 가고 있는 걸 잠깐 봐볼게요. 어디를 가는지. 여기에 있네요. 자, 법률행위는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사. 표시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원래 배운 건 아니지만 순서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있어요. 권리 변동 몰라도 돼요. 지금은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밑에 뭘 봤냐면 법률 행위를 본 거죠. 근데 법률 행위 왔더니 여기서 뭘 봤냐면 요 목적을 본 거예요. 법률 행위 안에서. 법률 행위 안에서 우리가 저번에 자, 요렇게 지워 놓고 보면 첫 번째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법률 행위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이 먼저 돼 있어야 되죠. 저번 주에. 그 다음에 가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능의 반대가 뭐예요? 불능. 불능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었고 원시적 불능 안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담보책임이 나왔죠. 업무계담 해가지고 전혀 배운 기억이 안 나죠.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적법성 해가지고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나눠가지고 그죠? 유효인지 무효인지 구별했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3조 나왔잖아요. 해당되는 거, 해당 안 되는 거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들어왔던 게 이중매매, 이중매매 정도. 나중에 네 번째는 여기가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방금 이야기한 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103조는 무조건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한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원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뭐예요? 이게 한 문제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공부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법률행위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의사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사 표시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가 되죠? 대리 제도가 돼요. 대리 제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효하고 취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과 기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여기를 보려고 하거든요. 의사표시 이 부분을 지금 보려고 해요. 요게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핵심입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의사표시를 잠깐 책에만 좀 잡아놓자고요. 의사표시는 말 그대로 의사표시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자,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의 머릿속에 1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이게 진위. 진위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의사라 그래요. 의사. 그럼 의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생각. 생각이 다른 말이 뭐예요? 진위. 어떤 미친 사람은 출제자가 진위가 뭐냐고 물어봐요. 진위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진위가 뭐예요? 생각. 생각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걸 물어본 시험도 있어요. 그걸. 그럼 이 사람은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야기하겠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게 1억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입. 입을 통해서 이걸 뭐라 그래? 표시라 그래. 말을 한다고 해서 앞에다가 외부적으로 표시했다. 여긴 내심의 의사, 내심,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표시라는 게 의사, 표시 이 합성어라고. 의사, 표시라고. 그럼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법은 개입을 안 해요. 근데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표시에다가 8천이라고 부른 거야.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안 해요?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불일치라 그래요. 이걸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여러분들은 오늘 불일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짓말 한 적이 있냐고. 있지.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해요.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이야기한다든지, 오늘 좀 뭔가 옷을 잘 입고 왔네. 근데 머릿속은 뭐예요? 이상하게 입었네. 그렇죠? 이상하게 입었네 생각인데 입으로는 잘 입었다고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복해요? 그럼 뭐예요? 행복하다고 하죠. 개뿔 뜯어먹는 소리. 그렇죠? 이게 뭐 경제적으로 윤택해요? 난 괜찮아요. 개풀. 그렇죠? 항상 빈곤이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불일치라고. 그런데 불일치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해요. 갑의 의사는 1억인데, 자, 의사가 1억이에요. 표시도 1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안 해요? 일치하지. 불일치가 아니라고. 근데 옆에 반대 이제 갑이 그랬나 봐. 을이. 1억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자기 을이 생각했을 때는 한 8천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아. 입으로도 8천이라고 불렀어. 그럼 을의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그렇죠? 근데 갑은 청약이 얼마였어요? 1억. 을에는요. 을은 8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불합이라 그래. 불합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다른 말로 성립이라 그래.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계약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됐어요. 불합의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의사표시 불일치를 배우는 거라고. 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안 해요? 뭐 안 해. 의사표시가 일치하구만. 1억, 1억, 8천, 8천. 그럼 의사표시는 다 일치하죠. 둘이 합의가 안 된 거지. 여기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두 개를 구별을 못 해요. 두 개를 구별 못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 공부해가지고 떨어지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나오지 않지? 그런 거. 근데 실제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틈바구니를 모르는 거야. 독해력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중개사 시험은 쉬워요. 24개만 맞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민법책 제일 앞에 권리변동 외우고 있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별지를 다 하는 거야. 그걸 왜 외워요, 그걸? 10년에 한 번 나올 뚱 말 뚱 하는데. 그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103조를 제대로 외우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를 제대로 외워야 된다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럼 의사표시 지금 비진이 배우죠? 이거 공부해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나중에 하겠지. 언제? 한 4월 달이나 5월 달 가서. 지금은 이 시험에 나올 뚱 말뚱한 이 퍼센트 20%도 밖에 안 되는 이 비진이를 왜 열심히 하냐고. 100% 나오는 통정을 해야 되고 60% 나오는 착오를 해야지. 걔를 먼저 잡아야지. 이 머리가 노쇠화되는데 힘들어지고 지치는데 그럼 시험에 나올 걸 해야죠. 확실한 것을. 그게. 자,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예, 불일치한다고. 그럼 불일치되는 모습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비진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통정허위 표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착오거든요. 착오.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고? 의사표시의 불일치잖아요. 공통점이. 예. 그러면 비진은 뭘까요? 진위가 아니래요. 진위가 아니라는 건 생각이 아니라는 거잖아.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뭐예요? 이 친구는 알고 하는 거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고, 통정은 뭐예요? 통정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둘이 뭐고 하는 거야? 짜고 하는 거야. 둘이 짜고. 그래서 얘를 단독 허위 표시라 그래요. 혼자 한다. 얘는 둘이 짜고 한다. 이런 의미죠. 착오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뭐예요? 모르고 하는 거지. 모르고 한다. 여기서 질문 들어가요. 여기서 질문. 비진이와 착오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거든. 비진이와 착오의 차이점은 뭔가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얘는 알고 있는 거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착오는 모르고 있는데 이걸 못 찾아. 이걸 덮어놓고 나중에 문장을 보거든. 문장이 쭉 나온다고. 자, 세 번째는 의사하고요. 표시가 일치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근데 저는 이걸 진짜 몰랐어요. 초심 때. 이게 뭐냐면 사기하고 강박이거든요. 강박이야. 길거리 가다가 중학교 3학년짜리 둘이 와가지고 오빠 지갑 달래. 지갑을 달래. 그럼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있거든. 근데 나는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다고. 그럼 지갑을 주잖아요. 그럼 안 주고 싶은데 지갑을 준단 말이야.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다고 하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나만의 생각이 나중에 이제 이해가 돼. 저는 월요일 항상 그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뜨면 간절한 소망이 있어. 간절한 소망은 로또예요. 로또만 대라. 내가 월요일 출근 안 한다. 간절한 소망이요. 소망, 희망사항이라고.
그게 의사인가요? 그게 의사표시냐고, 의사냐고. 그 의사라는 건 합리적, 이성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지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강도를 만났어. 지갑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지. 그건 희망사항이야. 그런데 이성적 생각은 뭐예요?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안 주면 향냄새 맡거든. 그러잖아요.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갑을 내민다고. 그래서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야. 그때 이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 아, 진이 생각, 의사는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 아니구나. 이게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의사라고 하는구나. 그때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 이게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간절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그럼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근데 뭐가 있다는 거야? 하자가 있다는 거야. 하자가. 사기는 뭘까요? 사기는요. 사기는 속아서 하는 거죠. 속아서 하는 게 사기라고. 기망행위. 그 다음에 강박은 뭐가 돼요? 강박은 폭행과 협박, 강한 압박에 의한 뭐예요?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공포심이다 해가지고 속된 말로 그냥 쫄아서 한다 이런 의미를 쓰죠. 이게. 그럼 우리가 의사표시는 총 5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비통, 착사강 그럽니다. 여기서 질문. 지금 요게 2번이었잖아요. 비진이와 착오의 차이점. 그럼 1번은 뭘까요? 1번은 비진이와 강박의 차이점이 1순위예요. 비진이와 강박의 차이점은 뭘까요? 둘 차이점이 뭐냐고. 여기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여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해. 그럼 시험장에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강박 행위는 비진이 의사 표시가 아니다. OX. O. 강박은 의사 비진이가 아니라고.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비진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강박의 비진이가 될 수는 없죠. 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을 가장 많이 냅니다. 두 개로 비교 문제로. 두 개 문제로. 그래서 목차만 알아도 푸는 문제예요, 이건요. 목차만. 자, 이때 애울 때는 어떻게 해오냐면 비통을 먼저 애우세요. 비통 착사강 이렇게 애우세요. 비통 착사강. 비통은 무효사유가 되고요. 이게 무효사유입니다. 착사강은 뭐가 돼요? 취소사유가 되거든요. 그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무효와 취소사유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무효 취소사유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진이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보는데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진이긴 해요. 가장 어려워요. 처음 초짜가 들을 때는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비진이가 나는 쉽던데 라고 한 사람은 이미 공부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어려운 게 뭐냐면 혼동, 물권의 혼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570조 이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럼 이제 비진이를 먼저 볼 거예요. 비진이. 자, 비진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네요. 자, 비진이는 진이다, 진이가 아니다. 진이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비진이가 아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하나 있고 을하고 둘이 뭡니까? 갑은 머릿속에 집을 줄 생각이 없어요. 증여할 생각이 없다. 생각, 의사가 증여할 생각이 없다고. 집을 줄 생각이 없는데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여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불일치한다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받겠다. 그럼 이때 법률 효과는 요 내심의 의사로 효과를 부여할 거냐 아니면 외부로 표시한 걸로 효과를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쓰는 게 그거잖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짓말. 우리 뭐 수업 끝나고 언니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밥 먹고 가. 근단 말이야. 그 머릿속은 밥을 사줄 생각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뭐라고요? 예, 밥을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옆에 짝꿍이 그래 네가 산다면 내가 먹고 갈게 해버렸네.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예, 사야 된다고. 이게 비진이에요. 이게. 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 빵 같은 거 1교시 끝나면 배고프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오다 보면. 그럼 내가 와서 일단 뭐 이렇게 한 1교시 끝나고 나서 빵을 먹으려고 뭐라고 해서 뜯어가지고 막 먹는데 옆에 짝꿍이 쳐다본다고 그랬잖아요. 침도 질질 흘리고. 줄 생각이 없어요, 머릿속에. 나도 배고프니까. 근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 먹을래 하고 내밀었다고. 그럼 줄 생각이 없는데 주겠다고 표시한 거죠. 근데 옆에 짝꿍은 눈치 없이 먹겠답니다.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네, 줘야 된다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납니다. 그럴 수 있죠. 오랜만에. 그럼 지나가면서 몇 마디 하다가 야, 내가 다음에 만나면 밥 사줄게 그럽니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10중 8구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밥 사주려면 지금 사줘야지. 지금. 그러니까 사줄 생각은 없죠. 형시치레라고. 형시치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이. 그럼 이때 뭡니까? 나중에 요거 밥을 사줘야 되냐 줘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이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107조 1항에다가 비진익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표시 요거 표시한 대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고 그죠? 빵 먹겠어요 물어봤을 때 먹겠다고 하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자, 원칙은 유효이지만 예외는 상대방 을 있죠. 요 을. 요 상대방 을이 이 사람의 진위를 알았다는 거야.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가 있었다. 있었다면 얘는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27회 때 하고요. 32회 때인가 두 번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단순했던지 무효를 뭘로 바꿔요? 취소로 바꿔서 시험에 냅니다. 두 번 다 같은 문장에 써요. 1번, 2번. 틀린 거죠. 이게 무효사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민법에서 가장 이질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선의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의는 착하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모른다. 일정한 사실을 안다. 이게 악이에요. 내가 결혼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악이자예요. 내가 결혼했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 뭐예요? 선의자예요. 을이 무권리자인데 무권리자인 걸 모르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선의 매수자라고 해요. 이 앞에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걸 알면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예요? 악의 매수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선의 악의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아느냐 일정한 사실을 모르냐예요. 그러면 선의에서는 다시 두 개로 구별이 되는데 그게 하나가 무과실이고 또 하나는 과실이에요. 과실은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수. 그럼 여기는 모르죠. 모르는데 실수 없이 모른다는 거야. 여기는 실수로 모른다는 거고. 그럼 이걸 선의 무과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선의 무과실 두 개가 결합되면 얘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하고 같아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근데 선의 과실이다 그런데 모르긴 모르는데 조금 주의를 했으면 알 수도 있었겠다. 알 수도 있었겠다. 알 수도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요게. 그래서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그럴 건데 앞으로는 이 무과실과 과실은 선의가 공통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악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의
플러스 과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과실, 악의 과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시험 공부 이렇게 문장을 보다 보면 그러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걸 표현해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어 보면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악의가 되고 알 수 있었다 이건 뭐예요? 선이 있는데 플러스 뭐예요? 예, 과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절차법 있죠. 2차 과목의 절차법은 꼭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만 실체법인 민법은 꼭 그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단어가 다 동의어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동의어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잖아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응? 선의 플러스 예, 무과실이어야만 유효가 된다고. 그럼 시험장에 가면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면 유효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그 말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독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상할수란 맨날 상할수만 외우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낸다고. 상대방의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근데 이 항에다가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써볼까요? 상대방이 선이고 플러스 무과실일 때만 보호됩니다. 맞는 지문인데 만자가 들어가니까 헷갈려.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뭔가 체크할 수,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비진리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내심의 의사 동그라미 칠래요. 의사와 다른 표시 동그라미. 그럼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의사는 내심에 있는 의사예요. 자, 다르다. 알고서 동그라미. 알고서 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착오를 하나 써놔 볼까요? 착오는 의사 표시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쓰세요. 모르고 써놓으면 둘이 이제 비교가 되죠. 또 알아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진이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진이가 생각, 다른 말로요, 의사. 그럼 진이는 끝털이 생각을 말하지 바로 밑에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여요? 나는 이 문구를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지? 그게 생각 아닌가? 그게 의사 아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희망사항이더라고. 희망사항. 이게 변진섭 씨가 노래 부를 때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이게 변진섭 씨 알아요 노래? 그 희망사항. 보통 요즘은 모른다고 해요. 그래야 젊게 보이니까. 자, 여기 보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알고 하는 거죠. 난 이것도 이해 못했어요. 연극 배우의 대사는 왜 의사 표시가 아니지? 난 이해가 안 돼. 연극 배우가 아니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의사 표시가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게. 연극 배우의 대사는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표시만 있어요. 작가가 써준 걸 읽기만 하지 생각을 안 한다고. 원빈이 상대방 여자한테 사랑해요 라고 하면 거기 이나영 씨가 슬퍼한다고. 그러면 지금 원빈이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써준 걸 입으로 표시한 거에 불과해요. 표시만 있지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그래서 얘는 비진리를 논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 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자, 원칙 효과가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무조건 빨간색. 그래서 비진리가 시험에 나오면 얘밖에 안 나옵니다. 자, 원칙은 뭐예요? 유효. 근데 이걸 원칙을 무효로 가면 안 됩니다. 원칙은 유효다. 자, 여기 보이죠?
상대방이 뭐예요? 선의 무과실이야. 그럼 선의 무과실 위에다가 전혀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상대방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이게 나중에 그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정답 처리에서 우리가 이해할 땐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다고요. 자, 상대방 예외가 뭐예요? 무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뭐가 돼? 무효. 이걸 상할수 무효 그러죠. 상할수 무효 밑에다가 취소가 답이 바뀌지 상할수가 바뀌질 않아요. 아니면 예전에 옛날 문제에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만 무효다 이런 지문도 있었어요. 24회 때인가. 지금 그런 문제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24회 때만 해도 그래도 뭡니까 그렇게 학력 수준이 좀 낮았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35회 때 넘어간 10년 전이잖아요. 그럼 지금 거의 학력 수준이 다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그 어리숙하게 문제되지 않아요. 옛날처럼 이게. 옛날에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이렇게 형태였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런 형태라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중개사가 이 정도가 하, 이게 중, 이게 뭐 상, 그래서 이 하만 맞춰도 합격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아니라 요 항아리예요, 항아리.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항아리라고. 이게 하가 되고요. 지금 중이 되고 이게 상이에요. 지금 중 문제를 못 맞히잖아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가요. 14문제가 안 나와요. 14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가. 근데 지금도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강의하는 선생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중개사가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데. 근데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하고 중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 24개만 맞히면 된다는 거. 그게 큰 이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특혜야, 특혜. 그게 이게 또 나중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영어도 넣어야 된다고 그러죠. 아니 뭔 중개사 뭐 영어를 해요? 그죠? 뭐 글로벌 시도 아니고 이게. 자 여기 봐요. 아니 그 합격하신 분들은 근다니까 영어도 넣어가지고 토익 점수 몇 점 이상만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분도 있어요. 협회에서는. 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 이걸 우리가 악의 또는 뭐라고 했어요? 과실이 있으면 뭘로 간다? 무효.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갑이 소유권을 잃어버리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 표의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갑이 입증한다 그러면 돼요. 갑이.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그 다음에 요 3번은 기억해 놓으세요. 공법행위 빨간색이요.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공무원을 좀 동그라미 쳐놓을래요? 공무원. 요거 설명하고 잠깐 멈췄다 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장님이에요. 이게 사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니에요. 사기업입니다. 국가는 기업이에요? 국가도 법인입니다. 기업이라고 국가가. 국가를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도 영리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법인이라고. 이게 단체라고 이것도 국가도. 네, 자 이제 지금은 난리가 나서 그러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12월 달만 돼서 사직할 생각이 없는데 사직서를 내밀어요. 사직서를 내밀면서 임금을 좀 올려달라는 거야. 5% 이렇게. 이 사장님이 너무하다. 3% 해서 올려줬어. 그 다음 해가 바뀌었지. 다음 해가 바뀌었는데 또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야. 한 5%만 올려달라고. 뭐 내가 나가면 이 회사는 굴러가지 않는다. 그 생각 일념으로. 사장님이 뭐예요? 그래서 3% 또 올려줬다고. 해가 또 바뀌었는데 또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야. 그럼 사장님이 이제는 알까 모를까? 사직할 생각이 없으면서 사직서를 빌미로 임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사장님이 사직서를 수리해버린 거야. 너 나가라고. 너 나가라고. 그러니까 갑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나는 사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거든요. 비진이다고. 근데 상대방이 뭐야?
내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는 무효입니다 하고 주장을 했더니 판사가 받아준 거야. 갑 계속 회사 다녀. 이게 무슨 말인지? 사직서가 무효가 됐으니까 회사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이 공무원이 이 사건이 왜 나오냐면 예전 과거에 정교조 사건이에요. 정교조. 그러니까 원래 지금은 정교조가 해체가 됐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작년에.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야 우리도 단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 힘을 보여주자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낸 거야. 근데 그 중에는 사직서를 안 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었겠죠. 근데 사직서를 냈어. 근데 수리가 돼버린 거야. 수리가 되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야. 나는 사직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사도 내가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할수 무효입니다 하고 주장했는데 판사가 그래요. 107조 1항 비지는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다. 당신 말이 맞는데 당신 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형식주의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직서를 냈던 형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10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뭐라고요? 표시한 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써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써볼게요. 뭘 쓰냐면 자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상할 수가 있더라도 이거 쓸까요? 그냥 있더라도 뭐가 된다? 유효 이런 의미예요. 원래 비지는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아니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상할 수가 있더라도 요걸 원래 동그라미만 쓰려고 했는데 안 쓸까 봐 쓰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가 큰 거라고 지금. 있더라도 뭐라고요? 유효. 사직의 효과가 그대로 발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형식주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12월 달만 되면 막 도로 파헤치는 거 보시죠? 인도. 그럼 지나가면서 욕하잖아요. 그 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가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예산안은 9월 달에 편성이 돼요. 올해 거 쓸 돈을 9월 달에 편성을 해가지고 10월, 1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야 돼. 그럼 예상치를 한 거죠. 25년도 예산안을 그때 편성한다고. 9월 달, 10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편성이 되는데 이게 9급이나 예를 들면 10급이나 7급, 6급 계장님들이 그 예산안 편성을 정확히 나오면 좋은데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거예요 라고 이제 예산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돈을 아끼다 보니까 11월 달, 10월 달 남아분의 돈이 근데 이걸 반납해야 되잖아. 반납하면 어메 잘 썼어. 표창장 주고 그래야 되죠. 근데 나중에 문책이 들어와요. 야 너희들 20억이 남을 정도로 그 예산 편성을 그 모양으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돈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서민들한테 가장 그래서 근접한 복지가 도로였던 거야.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 도로를 깔아주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 욕할 건 아니에요. 우애가 문제지. 우애가. 아니 돈을 아껴 쓰면 모범상을 줘야지.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들이 용납이. 그런 게 그만큼 공법사에는 형식주의가 중시하게 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비진이 오면 여기서 요것만 체크할게요. 아까 강박 봐봐요. 성립 과정의 강박에 의한 증여의 경우는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요. 왜?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비진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든. 그럼 강박은 비진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쓰면 좋은데 혹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103조에서 강박이 왼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었어요? 네, 오른쪽에 있었던 거 기억나요? 강박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두 개를 기억해야 돼 공식처럼.
강박이란 글자가 나타나면 비진이 아니다. 103조 아니다. 그럼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의. 자의 보여? 자의? 자기 스스로 사직서를 낸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명예퇴직. 명예퇴직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번에도 문제가 나오던데 엊그저께 그 은행원들 뭐 명예퇴직하면서 몇 년치 월급하고 또 퇴직금 형태로 유료금도 주잖아요. 그렇죠? 부럽지 않아요? 난 욕은 안 하는데 부럽던데 난 그분들이. 그죠? 은행 나올 때 한 그래도 7, 8억씩은 챙겨갖고 나오잖아요. 최소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욕할 건 아니야. 좋은 회사 다니지. 그렇게 욕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배 아프면 우리는 지는 게임이라. 그렇죠? 자, 이게 명예퇴직을 해요. 그럼 명예퇴직할 때 자기 스스로가 사직서를 낸 거죠.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요. 뭘로 찾아? 자의로. 자의로 찾으시라고. 자의로. 자, 5번은 별 표시 하나 빨간색 해놓고요. 다시 돌아와요. 대출. 대출을 동그라미 치실래요? 대출. 대출. 요것만 설명하고 쉽게요. 대출. 대출. 쳤어요? 자, 오늘만 지금 열심히 하고 비진이는 집에 가서 공부해요? 안 해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뭐 부담스럽게. 자, 갑이란 사람이 A 은행에 가서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자판을 피고 장사하던 분이에요. 근데 얘가 대학을 간 거야. 대학을.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만점자 10명 중에 9명이 의대를 갔거든요. 의대를 갔고 1명이 공대를 갔어요. 나 그 친구 참 대단한 친구이긴 한데 나 같은 수능 만점자 1등이 공대 가는 것보단 전 개인적 생각입니다. 전 유학 갑니다.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유학 가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의대 애들은 국내에서 그냥 시골 내려가서 내과 의사 하든 외과 의사 하든 국내에서 썩어 준치도 의사 하면 되고, 공대 가는 애들은 외국 나가서 세계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망해가는 거야. 이게 수능 만점자 10명 중에 9명이 의대를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안 써요. 인재를 다 인도 애들 써요. 전부 다 공과대 애들을. 그 정도로 이과 계통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댓글 달지 말고. 근데 이게 돈이 있어야 의대를 가거든. 의대 입학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얘가 대학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은행 가서 500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거 자판 피던 분이. 근데 신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옆에 같이 이제 자판을 피고 있는 언니한테 언니 명의로 한 500만 원만 대출 받아줘. 그럼 내가 원금하고 이자 갚을게 하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걸 명의 대여 대출을 한 거야. 명의 대여 대출을. 그래서 500을 빌려준 거지. 그럼 연신 고맙다 하고 그러겠죠. 은행도 알아. 은행도 서류상은 을, 실제로는 갑. 근데 원금 이자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안 갚은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얘한테 돈을 변제하라고 들어간 거지. 이게 그럼 얘가 그랬어. 발끈했지. 소송을 제기한 거야. 나는 이 은행도 알고 있었다. 내가 형식상 채무자고 실질 채무자는 갑이라는 걸 난 못 갚겠다 하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법원에서는 판례는 갚아라예요. 왜 갚아야 되냐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질문 해보자고요. 여기가 있어야 돼. 여기 없네. 사람이. 동생이 있어요? 아니면 동생이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누나, 언니. 나 누나, 언니 명의로 한 500만 원만 은행 가서 대출 좀 받아줘.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왜 해줘요? 동생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 정도는 되죠. 500원. 제 말 이해되나요? 이 사람이 500을 못 갚으면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내심의 의사가. 그리고 은행 가서 사인했어.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동생이 와가지고
언니 누나, 나 언니 명의로 한 1억만 빌려줘. 해줘야 안 해줘요? 아, 고민해요? 아니 뭐 고민 안 할 수 있죠. 내 여유가 10억이라고 할까 그러면 자 10억을 빌려달라는 거야. 대출을 명의 대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동생이 10억을 내가 명의로 동생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감당을 못 한다고. 근데 안 할 거라고. 이 사람은 명의 대여 대출을 해줬던 것은 이 정도면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사인을 했다고. 그럼 의사표시가 일치한 거죠. 그래서 대출이 나오면 비준이다 비준이가 아니다. 비준이가 아니고 얘는 통정이다 아니다. 통정허위가 아니라고. 대출은 내심의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거든. 그래서 갚아야 된다고. 이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가 혹시 문장 있잖아요. 문장 중에 강박이 보여요. 지문 중에. 그러면 강박이 보이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는 뭐예요? 유효라고. 다만 유효지만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취소할 수는 있다. 두 번째, 대출이 보여. 그럼 대출이 보이면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고 통정이다 아니다? 통정허위가 아니라고. 그럼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얘는 유효라고.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어떤 판례가 나오냐면 여기서 지문에 혹시 대출이 보인다고요? 대출이 보이는데 양해란 글자가 보일 때가 있어요. 양해. 이 양해가 뭐냐면 가끔 누이스에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장하고 짜가지고 불법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 그 누이스 앵커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들어본 적 있나요? 무슨 뭐 큰 기업체가 망할 때 은행장하고 그 사장이 짜가지고 짝짝꿍 돼가지고 불법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게 양해예요. 짜고 한다. 이 양해가 통정이거든. 그럼 통정허위에 해당이 돼가지고 얘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대출만 나와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대출 플러스 양해가 나왔을 때는 답이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요것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주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잠깐 쉬었다 올까요? 이렇게 해놓고.